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금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뉴스데스크의 빅태현입니다. 보리스 수상은 정부 조직상 항명에 속하는 버남 만체스터 시장이 3단계 록다운 시행 대신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한 어제의 요청을 무시한 채 원안대로 진행한다고 데일리 텔레그래프 신문이 보도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버남 시장은 중앙정부가 잉글랜드 북부지방을 차별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며 자신들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하였으나 어제와 같이 위협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라합 외무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버남 시장으로부터 위협은 없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특별한 일은 없다. 버남이 원하는 것은 만체스터 시민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정부로부터 받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우호적으로 대답하였습니다. 한편 만체스터 시청의 리처드 리 쉬 의원은 오늘 금요일엔 더 이상 회의가 약속된 것이 없다고 말했고, 정부의 의료 담당 관리들은 이런 문제로 싸우는 것은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뿐이라고 말함으로써 버남 시장이 수세에 몰리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런던 지역에서는 오늘 자정부터 2단계 록다운이 실시됩니다. 그러나 런던시 전역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도표에 나열된 카운실 32군데만 적용됩니다. 기자가 살고 있는 리치몬드 카운실은 제외되었으나 사무실이 있는 킹스톤 카운실 지역은 불편하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을 쓰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중 앞에 나서면서 일부 언론들이 비난할 것을 의식한 때문인지 코로나 확진자의 85%가 마스크를 사용한 사람이라고 주장하여 군중들이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자신감에 넘친 트럼프 대통령은 세상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라고 말하자 군중들이 환호하였습니다. 기자의 생각으론 대통령이 말실수를 한 것 같은데 미국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미국 교포 여학생이 만든 영상의 일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 사전투표소 내부의 선거인 명부 대조용으로 사용된 장비와 개표 결과를 보고하는 통신망 5G 네트워크 장비는 모두 화웨이라는 중국 기업의 제품이었습니다. 이미 미국, 유럽, 인도 등 서방권의 각국 정부로부터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모든 통신 장비에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화웨이라는 중국 기업은 국외의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국 인민해방군 통신장교 출신으로부터 설립됐을 뿐만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종업원 지주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설립한 당위원회가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여 통제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온 바 있습니다. 위그르족과 같이 분리 독립 우려가 있는 소수민족에게 특정 스마트폰 앱 설치를 강요하여 모든 활동을 탐지하고 정부에 보고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앱을 삭제할 경우 최대 열흘까지 유치장에 구금시키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인민해방군의 산하 기업이 바로 화웨이입니다. 지난 4월 15일 제21대 총선이 부정선거로 치러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대한민국의 대학생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블랙 시위 전사들, 그리고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일대에 모인 1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입니다. 이렇게 나라의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부정선거를 외칠 때 대한민국의 언론과 대다수 국민만 무시했지 해외에서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 정부의 독재주의적인 면모를 비판하는 영국의 유명 시사잡지 이코노미스트. 지난 8월 25일 4.15 총선에서 벌어진 부정선거 의혹을 상의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열린 KCPAC 2020 콘퍼런스.
그리고 미국 전역에 4.15 부정선거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는 미국 뉴스들까지. 부정선거는 합리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선거 사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것 뿐입니다. 다음은 박지연 제작팀장이 발췌한 해킹 조직 탈룸에 관한 소식을 로봇 뉴스캐스터 아이린이 보내드립니다. 평화로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북한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셀리엄, 이 미국 공무원과 연구원 등을 공격했다며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법원에 고소했습니다.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피고 탈륨이 시한을 넘겨 소장에 응답하지 않았다면서 탈륨을 상대로 지난 8월 25일 법원에 궐석재판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버 보안 업계는 탈륨의 정확한 규모나 실체 등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북한 당국이 배후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 사이버 보안 업계에 따르면 2010년 활동을 시작한 탈륨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 내 방위 산업체를 포함해 북한 연구 분야 종사자와 탈북민, 북한 관련 취재기자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북한 추정 해킹 조직입니다. 원고 마이크로소프트 측 변호인은 지난 8월 25일 피고 무명남 1, 2, 존 더즈 1-2, 즉 탈륨을 상대로 제출한 궐석재판 요청서를 14일 법원이 받아들여 궐석재판 명령을 내렸습니다. 궐석재판에서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거나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판사는 즉시 원고에게 구제 방법을 부여하는 명령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원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판사는 사건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명령으로 11월 20일 궐석재판이 열리게 되며 마이크로소프트 측이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현재 청구된 배상 금액 등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10월 15일 금요일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지난 방송을 보실 분들은 유튜브에서 영국이 소리 방송을 찾아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